어떤 시간은 천천히 갔음 싶은데 금세 가고요. 또 어떤 시간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천천히 흐르기도 하죠. 어느 분이 6개월 동안 꼼짝없이 버텨내야 하는 힘든 일이 있어서요. 친구에게 6개월 금방 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응, 수박, 복숭아, 포도 기다리면 금방이야. 그 사이에 우리 딸기 먹으면서 힘내자. 이렇게 말했다네요. 참 귀엽고 다정한 위로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차피 거쳐가야 하는 시간이라면 정면 돌파 해봐야죠. 대신 그럴 땐 옆에 있는 다정한 사람들에게 힘을 얻으시고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지친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가볼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
6월 6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 들려드렸습니다. 아, 수박, 복숭아, 포도 기다리면 금방이야. 와, 정말 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을 수 있을 만큼요. 이 귀엽고 다정한 말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이쁘게 하는 거. 요거만큼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없잖아요. 평소에 직접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쓰는 댓글이든 상대방을 힘나게 하는 말, 좋은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고요. 그분들께 감사함을 가져보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다 그분들 덕이라는 걸 오늘만큼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으로 더 안전하게 대한민국 올해 SUV 3관왕에 빛나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하고 6월 한정 특별한 3가지 혜택도 만나보세요.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명석 씨, 어린이 명상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고 하던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주말을 이용해 경기도 양주 청년사에서 진행되는 제2회 안정 어린이 명상 플레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명상, 싱잉볼 명상, 호흡 명상, 그리고 명상악기, 핸드펜 특강과 가족과 함께하는 사운드 테라피까지 하루 프로그램이 아주 알차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야, 저도 요즘 명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아쉽지만 안정 어린이 명상 플레이는 초등학생만 참여 가능해요. 참가비는 무료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로 선정된 어린이 명상체험 원데이 클래스가 6월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주말을 이용해 4일간 경기도 양주 청년사에서 열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청년사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이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하는 제2회 안정 어린이 명상 플레이. 자세한 내용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또는 02-705-536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미있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인연인가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죠. 불교와 연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연을 맺어볼 손님은요. 마음챙김과 긍정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입니다. 자, 평소 마음에 묵직한 돌 하나가 얹혀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오늘 허정문 박사의 긍정 테라피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 좋겠네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앱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번호 샵 2842로 문자 오늘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 신청곡과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드립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야운의 노래 연꽃처럼. 하루하루 부처님에게 모든 근심을 털어놓아요. 나의 마음의 무거움을 바람처럼 날려버려요. 연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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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부처님에게 모든 근심을 털어놓아요. 나의 마음의 무거움을 바람처럼 날려버려요. 번뇌 속의 그 연꽃처럼 세파 속의 그 연꽃처럼 당신을 닮은 연꽃처럼 여마 미소를 지어봐요. 연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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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처럼
세상에서 한 사람과의 인연을 맺으려면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죠. 그렇게 귀하디 귀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인연인가요에서 만나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조금 더 친해져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연 맺어볼 분은요. 심리학자이자 IPC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허정문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있고 박사님 있고 다양한 호칭. 오늘은 또 작가님으로도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우선 인연인가요와 처음을 인연을 오늘 맺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연인가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청년 심리학자 허정문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칭이 많은데요. 저는 심리학자라고 소개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IPC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자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신데요. 이 심리학 중에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마음 챙김에 관심이 있어서 네,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불교의 이 명상 마음 챙김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전공이 건강심리학이라는 전공인데요. 네.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심리학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가 건강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저는 오늘 건강심리학은 또 처음 들었어요. 네. 이 자비명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자비명상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주로 자비명상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불리는 이 무한한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그 내적인 동기, 내적인 마음을 이 사무량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비희사의 이 네가 중 자비를 뽑아서 이 자비명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자신에게서 이 좀 다양한 넓은 존재들로 내 안에 있는 이타심을 확장해 나가는 명상이 자비명상이라고 보통 지칭이 되고 있고 현대에는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증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이 자비명상의 효과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그러면 세계적으로 참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비명상을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비명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보통 2가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집중명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을 이 한 곳에 모으는 형태로서 이 자비명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내가 행복하기를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그런 내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자비명상을 방금 말씀드린 좀 사회적 명상의 맥락으로 사용할 때는 이 자비명상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더 가엽게 여기고 자애롭게 대하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대하려는 그 행동이 늘어난다는 게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불자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자비 명상을 공부하셨으니까 불자시겠지?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혹시 불교와 인연이 있으실까요? 세어봤어요.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제가 인식이 있는 그 시기로는 2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어머나.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 정도에 처음 불교 템플 스테이에 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네, 끌려가서 어느 절인지 기억이 나요? 그때 갔던 절이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용연사라는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연사요. 네, 네네.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 명상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듣고 하루를 써서 제가 그 명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인연을 불교와 맺으셨는데 불교 공부가 사실 결국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교랑 그리고 박사님이 공부하셨던 이 심리학이랑도 통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유사성을 좀 더 많이 겹쳐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타겟으로 하는 이 연구 분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불교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뭐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사는 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네. 살아가는 방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도 최근에는 메타인지 같은 키워드들이 좀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심리학이 점점 이렇게 수용력 있게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내 내면의 경험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용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는 코너가 있어요. 차담이라고 스님께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많이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셔요. 정말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허정문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까요? 박사님이 한 곡 선곡해 주세요. 최근에 선물처럼 제가 받은 곡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별을 캐는 밤 정애련님의 이 곡을 제가 어느 날 그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옥상에서 파티를 하면서 즐기면서 이거 가곡을 들었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별을 캐다가 당신의 그 꺼져 있는 창에 올려두면 내가 온 줄 아시오라는 네,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좀 빛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 한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정혜련의 별을 캐는 밤 듣고 올게요. 오늘 같은 밤에는 호미 하나 들고서 저 하늘의 별 받으러 가 점점이 성근 별들을 캐요. 꺼진 그대의 창 밝혀주고 싶어라. 초저녁 나의 별을 가운데 놓고 은하수 많은 별로 안개 꽃다발 만들어 내 그대의 창에 기대어 놓으리라. 참이 원해지거든 그대 내가 온
같은 밤에는 호미 하나 들고서 저 하늘의 별밭으로 가 점점 이 성근 별들을 캐요. 불 꺼진 그대의 창 밝혀주고 싶어라. 초저녁 나의 별을 가운데 놓고 은하수 많은 별로 안개 꽃다발 만들어 내 그대의 창에 기대어 놓으리라. 참이 환해지거든 그대 내가 온 줄 아시라. 내가 온 줄 아시라. 네, 정혜련의 별을 캐는 밤 듣고 왔습니다. 아, 별을 캔다라는 표현. 방금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오늘은 내가 자기 전에 별을 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 긍정심리학 전문가 우리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참 저도 행복합니다. 지난 1월 긍정 샐러드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참 좀 독특해요. 제가 샐러드를 다이어트 때문에 자주 먹는데 네. 이 샐러드에 긍정이 붙어 있으니까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된 책이에요? 네, 방금 다이어트 할 때 우리 샐러드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요. 네.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맨날 고민이 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시대가 됐는데요. 마음의 다이어트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나, 그런 네. 의미였군요.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좀 영감이 번뜩 스치더라고요. 아. 그래, 샐러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듯이 마음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 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그래, 감정이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정들이 막 이리저리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네, 마치 좀 그렇네요. 샐러드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어머나. 그 샐러드를 섞어 먹을 때도 있고 소스를 넣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대로 그냥 집어 먹을 때도 있는데 이게 다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어머나 다양한 그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샐러드의 어떤 그 먹는 방법, 네. 내가 만드는 그 레시피, 그리고 어떤 재료를 넣을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담아서 마치 감정 다루기를 샐러드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서 와. 좀 재밌게 전달드린 책입니다. 자, 책 내용을 살짝 보니까요.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감정도 편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좋아하는 감정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설렘? 설렘. 저도 너무너무 네네. 좋아하는 감정인데요. 그 반대로 우울은 어떠실까요? 우울 정말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안에 넣고 싶지 않은 두 글자예요. 네. 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참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참 좀 밀어내도록 네.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우리의 속성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라고 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감정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우울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 불안이라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기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우린 그걸 굉장히 밀어내는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파워가 더 강해질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반대로 뭐 설렘, 기쁨 너무 좋지만 너무 그 긍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게 마치 좀 달콤한 설탕에 막 중독되듯이 네.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들을 편식하지 말고 균형 잡히게 대하는 지혜를 가져보자라는 관점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감정 영양학자 같은 느낌도 네, 제가 좀 그래서 드네요. 실제로 감정의 영양학이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기도 했어요. 어머나 통했네요. 네. 그리고 또 책 내용 중에 독자가 직접 감정을 손질하고 조리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감정 다루기 제가 올해로 벌써 17년째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요. 와. 저한테도 감정 다루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루면 좋지? 그냥 말로만 해선 되게 어려우시겠다 해서 그 책 안에 워크시트 형태로 좀 따라 쓰실 수 있도록 적어 두었는데요. 거기에는 불교에서 많이 하는 이 명상, 네. 마음 챙김, 수용하기, 그리고 심리학적인 이 강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게 네네. 마치 감정을 좀 조리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야.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께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 감정을 다루고 마음 챙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책을 좀 선물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좀 어떠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박사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긍정 샐러드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2842로 저 긍정 샐러드 조리해보고 싶어요. 레시피가 필요해요 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참 많아요. 참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소에 조금 나 우울한 것 같은데 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박사님이시니까 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저한테 가장 친한 감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우울이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심리학자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심리학자인데 우울하면 될까? 그래도 내가 명상을 오래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울하다는 말을 하면 될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디서 이런 말 했더니 야, 너 그런 말 하면 일 떨어져. 막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관점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관점이요? 네. 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점들이 우리의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근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심리학에서도 그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이 감정을 대합니다. 감정이 쓸모가 없다든지 이걸 경험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든지 이걸 경험하는 나는 굉장히 약해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던 시기에 스스로 그렇게 미묘하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서 잠시 앉아서 그런 방어를 잠깐 내려놨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이 우울이 물밀듯이 조용하게 이렇게 마음에 스며들어와서 저를 굉장히 깊은 어떤 통찰의 순간으로 이끌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의 역할은 지혜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머리가 탁 깨진 느낌이 들면서 우와. 와, 그렇구나. 오늘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우울이야. 우울이 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줘야겠어. 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만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어떠세요? 조금 감정이 좀 부드럽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지혜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자가 제 모토거든요. 근데 우울을 싫어했는데 네. 내가 살펴보면 우울할 때 그 지혜의 답을 찾더라고요. 네. 어머나 저도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자, 요즘 유튜브 쇼츠 막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건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참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이 쾌락적인 네. 경험들이 참 고마울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내적인 그 기제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현재를 회피하고 싶은 강한 마음들이 있대요. 네, 맞아요. 그걸 명상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함께 머무는 그 마음 자체로도 우선 내가 그 도망치는 행동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넌 목표가 뭐니? 네, 네,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그게 좋은 질문일까요? 근데? 네, 목표가 뭘까? 근데 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방어를 일으키는 질문이기도 네. 한데요.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무언가 좋게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려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작은 어려움, 고난, 역경들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 다시 자신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회복 탄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의 목표를 되새겨보는 것 그리고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것. 네, 요것이 이런 쇼츠 중독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본다. 맞아요. 다 타인의 콘텐츠잖아요. 사실 그 남의 타인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들이 올린 것에 대한 재미를 막 추구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저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허정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신청곡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곡 이번에 또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젊은 곡이 하나 듣고 싶어서 요즘 자주 듣고 있는 하영상 씨의 하이웨이라는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젊어지고 싶군요. 네. 네, 하현상의 하이웨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드러나는 지금 낯선 길의 향기 그것만이 위로해주네 지나쳐버린 건 그것대로 내버려 두고 알지 못했던 건 모르는 게 날 수 있으니까 멀리 달리다 보면 어딘가 여긴 그래도 전보단 나을 테니까 달리다 보면 어딘가 여긴 그래도 전보단 나을 테니까 가는 길에 나를 잃어버렸나 영영 다신 돌아올 수 없대도 멀리 달리다 보면 어딘가 여긴 그래도 전보단 나을 테니까 달리다 보면 어딘가 여긴 그래도 전보단 나을 테니까 나을 테니까 하현상의 하이웨이 듣고 왔습니다. 자, 인연인가요에서 보내드리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심리학자이자 긍정 샐러드의 저자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음악 나가는 동안 저에게 사인까지 하셔서 긍정 샐러드라는 책을 선물을 주셨는데요. 표지부터 약간 저를 사로잡아요. 이 볼, 샐러드 볼이라고 하죠. 우리가 샐러드 만들 때 그 샐러드에 다양한 야채 뭐 이게 그려져 있고 후추통 같은데 여기에 뭐 호기심 7개, 방울토마토는 뭐 1에서 반 개, 용기 1스푼, 기쁨 3방울, 저는 5방울 넣고 싶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오늘의 감정 재료로 샐러드를 만든다라는 이 표지를 보고 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하고 이렇게 목차를 넘겨봤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작가님께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이 책은 우리의 감정을 처음 자각하는 순간부터 다루어 나가는 그리고 내 감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조금 하나의 샐러드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장에서 우리 감정이 만약에 샐러드 재료라면 내 마음은 텃밭이 될 수 있겠죠. 네.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그 텃밭에서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해서 이제 우리 샐러드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요. 네, 다이어트 중요하죠. 저는 우리 모두를 감정 다이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어떠세요? 부엌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리 좋아하죠. 네. 요즘은 다 장비빨이다 이런 말 그럼요. 사용하는데요. 우리 권미님의 마음 부엌의 지금 세팅은 어떨까 또 궁금해요. 네. 마음 그 열정만 가득하고요. 네. 그 조미료들이 많이 빠져 있는 조금 아쉬운 부엌이 있긴 합니다. 네, 우리 냉장고도 그렇고요, 싱크대도 그렇고 가스레인지도 우리 이 긍정 샐러드와 함께 새 것으로 채워 넣으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런 챕터와 더불어서 이제 감정의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 조리법과 우리 요리하려면 손질해야 되잖아요. 이 감정을 손질하는, 인식하고 세척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계란 후라이 어떻게 부치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네, 다 다르죠. 그래서
내 감정, 우울, 슬픔, 기쁨을 다룬 법도 다 다르거든요. 네네. 나만의 감정 레시피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감정의 레시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그 요리하기 전부터 그 재료가 텃밭에서 자라나는 것부터 해서 하나의 나만의 그 샐러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정말 책 궁금하시죠? 우리 인현둥이님들을 위해서 제가 박사님께 3권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샵 2842로 여러분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감정재료 이해하기 챕터에 저는 재밌는 게 부정적 감정재료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눈길을 끌어요. 슬픔은 소금, 분노는 고추, 불안은 레몬, 질투는 마늘, 뭔가 이 부끄러움은 양파, 이 까도 뭔가 부끄럽다 이런 의미, 뭔가 이 비유가 된 것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이 비유는 다 박사님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네, 각각 제가 스스로 좀 만들어냈고요. 네. 하지만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스스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네. 여기 있는 이 외의 것들도 본인이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재료는 이런 감정일 거야 라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은 어떤 분께는 전혀 다른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회에서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같은 감정에 대해서 같은 재료를 고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야, 재밌네요. 네, 이렇게 감정을 골라내는 과정 자체가 감정 자각을 일반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감정을 들여보면 가끔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진지해져요. 네, 그런데 요리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죠. 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포라고 부르는데요. 내적인 방어를 좀 내려놓고 대상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감정은 뭘까? 어떤 재료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신선한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저희가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아이부터도 가족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나 이렇게 사찰 음식 만들기에도 참여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이 명상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긍정 샐러드를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심리학자 허정문 박사님이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컬러풀 라이프라는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자원순환 같은 그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의 제목처럼 인연 맺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제대로 함께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병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들과 마음의 관계를 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내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발 우울이 더 한국에 심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울의 근원에는 강한 자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셀프, 이런 내가 돼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그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자존감의 신화거든요. 네네. 이렇게 멋진 내가 되어야만 해. 근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국 사회 내에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인 이펙트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청년, 은둔형 외톨이,
그것들이 사회적 기준 누가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 자아에 부합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강력한 상실감과 수치심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 불교의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이 자비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대하도록 할게요. 요즘 저희 불교가 굉장히 힙해지고 있어요. 네. MZ세대들에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또 종교가 되고 있어서 불자로서 전 너무 행복한데 허정문 박사님의 이런 심리학적인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청년 불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에게 인연이란? 저에게 인연이란 자비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성 그리고 나의 살아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살펴볼 때 내가 무언가 인식하고 내가 존재할 때 그곳에 반드시 자비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자각할 때 제가 좀 더 선하게 좀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인연이란 자비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비로 가득 찬 허정문 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첫 인연을 맺었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부끄럽고 창피했는데요. 네, 그 또한 제가 오늘 만들어낼 저만의 샐러드의 멋진 재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 권미희님이 이끌어주신 이 편안한 안내가 저한테 이 감사함이라는 마음을 막 자아내고 있어서요. 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정문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인연이니까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요. 심플리로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좋은 날 기쁜 날 많이 먹는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잡채밥 드시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끝곡 해조음 내동무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푸른 솔 강가에 버들 강아지 어른 눈물 빛나는 시린 겨울 징검다리 사이로 봄알이 들려오네요. 흰빛 은필이 자유로운